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스노우 폭스 북스에서 펴낸 하늘을 봐, 바람이 불고 있어입니다. 이 책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 고윤 작가의 첫 에세이집인데요. 20대에 혈액암 투병을 한 작가는 병이 서둘러 자신을 어른이 되게 했다고 말합니다. 겉보다는 속을, 가벼운 만남보다는 진솔하고 좁은 관계를 흠모하며 인생을 뜻깊게 살고자 하는 작가는 10대 시절부터 낙서하듯 끄적여 놨던 오랜 메모들을 열어 키가 큰 여린 어른의 공감 가득한 52가지의 이야기를 이 책 속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가끔 하늘을 보시나요? 전 무척 자주 하늘을 봅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바라보는 하늘이지만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하늘을 봐, 바람이 불고 있어. 이 책은 제목부터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현실적 괴로움을 섬세한 글들로 풀어내며 주저앉고 싶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을 주는 하늘을 봐, 바람이 불고 있어. 오늘은 작가의 들어가는 말을 읽어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하늘을 봐, 바람이 불고 있어.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오늘 하늘 어땠어요? 제가 본 오늘 하늘은 맑고 옅은 푸른빛에 구름이 조금 흩어져 있었습니다. 가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늘 그 자리에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돌이켜보면 항상 뭔가를 잘 해내기 위해 애쓰며 살았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남보다 뒤처지면 어쩌나 불안해하며 남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하느라 진짜 내 모습이 옅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며 어느 순간 나를 조금씩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담긴 이야기들은 그런 순간들 속에서 경험하고 겪으며 느꼈던 것들입니다. 크고 작은 실수의 두려움,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쌓였던 마음, 버티고 참는 게 미덕이라고 오해했던 나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가벼운 공감이 되길 바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애써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여기도 있다는 걸 알리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전 여전히 여러 감정이 흔드는 대로 휘청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더는 그 흔들림이
두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런 과정은 끝까지 계속될 인생의 일부고 점점 강도가 옅어지게 될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나를,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책과 함께 당신만의 여러 흔들림 속에서 잔잔한 성장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윤. 차라리 그냥 엉엉 울자. 그리고 나면 지나간다. 품고 안고 억지로 다른 얼굴로 버티지 말자. 어디서든 울 곳은 찾으면 많다. 어디서 좀 울어볼까? 난 무도 세대다. 예능국에 다니는 친구 말로는 방송국에서는 무한도전을 보고 자란 세대를 무도 키즈라고 부른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도 무도 키즈다. 아직도 유튜브 쇼츠로 즐겨볼 정도로 정 깊은 친구 같은 프로다. 그 중에서도 노홍철 씨 캐릭터가 재밌었다. 초긍정을 넘어 초초긍정이라서 범접 그 이상의 의미로 돌 아이로 불렸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난 럭키가이. 수없이 들어 지금도 오디오로 지원되는 듯한 그만의 어투. 무한도전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은 일상에서 흔히 듣던 말이었다. 아무 때나 어디서든 쉽게 들을 수 있었고 재미로든 장난으로든 정말 진심으로든 왕왕 쓰인 말이다. 그래서 그런가 힘든 상황에 처하고 그게 영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에이 까짓것 피할 수 없다면 즐겨 라고 되뇌일 때가 많다. 뭐 어쩌겠어. 잘 해결되겠지. 가 포함된 말이라 꽤나 쿨하게 괜찮은 말처럼 들리니까. 언젠가 회사 회의 때였다. 선배가 공개적으로 날 비난했다. 나는 신입이었고 선배 말에 토달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나를 쳐다봤고 당혹감과 수치심이 일순간 밀려오는 걸 간신히 참았다. 회의는 끝났지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얼굴은 굳었고 점심밥도 삼키기 힘들었다. 속은 답답하고 머리는 정지된 것 같았다. 하지만 무도 키즈답게 피할 수 없어서 즐기려고 노력했다. 말 그대로 무지하게 즐기려고 노력했다. 오후 내내 웃으면서 사람들을 대했다. 이 힘든 상황을 즐기게 만든 그 선배를 보고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대했고 그러자니 정말 노력이 많이 필요했다. 심지어 누구보다 기분 좋은 듯 노래를 흥얼거리기까지 했으니 5번은 5번데 정말 피할 수 없어서 즐기려고 그랬다. 모두가 나를 꽤 쿨한 사람으로 생각하길 바라면서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울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냥 나왔다. 왜 울었는지 이유를 대라면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 그냥 고통이 눈물을 끌어올린 것 같다고나 할까. 이제야 깨달은 건 힘든 마음은 역시 피하기 어렵다. 한여름 소낙비 같은 거라서 언제 나를 공격해 오는지 모른다. 거기에 즐기기까지 하는 건 좀 아닌 듯하다. 억척스럽게 억지로 감정을 덮고 얼굴 색까지 바꿔가며 즐긴다는 건 그냥 가면 아닐까? 힘든데 그냥 펑펑 좀 울고 털어버리는 것도 괜찮은 처방 아닐까? 소낙비가 내리면 쫄딱 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옷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거나 말짱한 옷으로 갈아입을 일이다. 감정도 비슷한 것 같다. 화나고 실망스럽거나 당황스럽고 엉뚱한 어떤 상황이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다. 그러나 그 감정이 하루 종일 나를 지배하고 장악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갑자기 내린 비가 좋다고 빗속을 뛰어다닐 필요까지 있겠냐는 말이다. 살면서 부정적인 순간은 계속 나를 찾아올 테고 그 순간이 하루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될 것 같다. 괴로운 일이 생기는 거야 어쩔 수 없다지만 그 감정들을 얼마나 오래 안고 있을지는 순전히 내 몫이니까. 차라리 그냥 엉엉 울자. 그리고 나면 지나간다. 품고 안고 억지로 다른 얼굴로 버티지 말자. 어디서든 울 곳은 찾으면 많다. 부정적인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7가지 방법. 1. 생각이 꼬리를 물면 진짜 사실이야? 하고 스스로 물어본다. 2. 머릿속에서만 고민하지 말고 종이에 적어본다. 3.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오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인다. 4.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나중에 생각하자며 미룬다. 5. 부정적인 말 대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가볍게 넘긴다. 6. 나에게 하지 않을 말을 내 안에서 반복하지 않는다. 7.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오늘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대화는 테이블에 놓인 컵과 같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담긴 물의 온도를 알아봐야 하고 물의 색도 알아봐야 한다. 세상에 정말 귀한 말 잘 통하는 사람. 남자나 여자나 싱글이면 수없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상형이 뭐냐는 거다. 나도 꽤 들어본 질문이지만 딱히 고민을 안 해서 그런지 우물쭈물 이렇다 할 대답을 못하곤 했다. 그러면 여지없이 아, 얼굴 본다는 거네 라고 결론이 났다. 그게 아니라서 나름 장황하게 내 생각을 쫙 늘어놓곤 했는데 그래도 결론은 같았다. 알았어. 그러니까 얼굴 본다는 거네.
안 되겠다 싶어서 고민을 좀 해보기로 했다. 결혼 전까지 이 질문은 계속 받게 될 것이므로 한 번은 준비해 놓아야 할 답이었다. 그동안 그냥 서로 끌리는 어떤 계기로 연애를 해왔지 뭔가 딱 맞아서 연애한 게 아니었던 거라서 답을 찾아놔야 할 것도 같았다. 결론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었다. 이상형이 말 잘 통하는 사람이란 걸 찾아놔서 그랬는지 대화 잘 되는 나는 대화 잘 되는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 지금의 아내다. 헌데 그렇게 말 잘 통해서 결혼한 아내와 왜 아직도 갈등이 있는 걸까? 대화 잘 통하면 갈등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니었나? 내가 아직 아내에 대해서 더 나눠야 할 남은 대화가 남은 걸까? 속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눈 뒤 결혼했고 계속해서 대화를 잘 나누고 있다. 그런데도 갈등을 다 없애려면 더 많은 대화를 계속해야 하는 건가? 우리가 우리이기 이전에 라는 안리타 작가의 책에서는 대화를 테이블에 놓인 컵과 같다고 표현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담긴 물의 온도를 알아봐야 하고 물의 색도 알아봐야 하지만 하나가 되자라는 건 결국 파국이라고 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한쪽이 부서지거나 해체돼야만 가능한 일이며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불가능하다는 의미였다. 난 이 글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 서로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하나가 되려고 그렇게나 애를 썼고 지금도 쓰고 있다. 때문에 하나가 되려는 것 자체에 사용된 폭력적 언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결혼도 하고 철들며 살아보니 알 것 같다. 대화는 관계를 이어가는 강력한 도구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갈등을 없앨 수 있는 건 아니란 사실이다. 대화로 마음을 헤아릴 수는 있어도 오해와 갈등까지 제거해 나갈 수는 없다는 걸 말이다. 말로 다 안 되는 게 말이었다.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 전 세계에 수두룩해서 MBTI도 개발됐던 거다. 내 속도 다 모르는 사람끼리 하는 게 대화라면 절대 다 알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였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대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비즈니스나 친구 관계, 그 밖에 무엇이든 내 삶의 중심에는 대화가 있다. 서로를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데 진솔하고 진한 대화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대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모든 걸 다 알 수 없다는 것, 대화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없으며 갈등까지 자동으로 제거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게 됐다. 그리고 세상에 대화를 많이 나눠서 모든 걸 공유한 부부도 없다는 것도. 다만 그 많은 대화로부터 깊고 진실한 관계로 나아가는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굳게 믿는다. MBTI를 넘어서는
대화의 심리학 8가지. 1. 상대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읽어본다. 2. 나도 모르는 내 습관을 상대에게 물어본다. 3. 대화가 막히면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른다. 4. 상대의 반응을 내 성격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5. 말과 행동이 달라질 때 솔직히 털어놓는다. 6. 서로 다른 점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는다. 7. 오해가 생기면 당장 묻고 확인한다. 8. 불완전한 나와 상대를 그대로 끌어안는다. 나는 우리가 새로운 도전은 무조건 좋아라는 생각을 좀 가려 쓰거나 아껴 썼으면 좋겠다. 매번 도전은 좋은 것도 아니지만 새로운이라는 단어를 앞에 갖다 넣는다고 좋은 것만도 아니란 걸 따지면서 지냈으면 좋겠다. 모두가 멋지게 추락하는 건 아니다. 굉장히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현대 예술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사람들은 내가 매번 즉흥적이고 순간의 감각에만 의존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 실험은 철저하게 계산되고 계획된 것들이에요. 보이는 모든 것은 내 계획이 옳았는지 시험하는 검증의 단계일 뿐입니다. 그래, 그렇겠지. 난 누구보다 이 말을 믿을 수 있다. 나도 매우 실험적이고 도전적으로 행동해 본 경험이 있어서다. 내 경우는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도전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인기 없는 사람이었다. 부침성도 없었지만 내 얼굴 인상이 딱히 호감 갈 상이 아니었던 것 같다. 대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친구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로 나한테는 고민거리였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느끼는 나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남이 보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별로인 것 같았다. 그래서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나도 이제 인기 있는 사람이 좀 돼보자 라고. 유심히 주변을 관찰한 결과 일단은 웃는 상이 필살기란 사실을 발견했다. 학교에서 인기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 보니까 그들 모두 입가에 미소를 달고 사는 게 공통적이었다. 옳다구나 싶어서 속으로 캐제를 불렀다. 집에서 거울을 보며 미소 연습을 많이 했다. 이렇게 저렇게 각도를 달리해가며 어떤 미소가 더 멋있어 보일지 치밀하고 세세하게 가다듬었다. 당시에는 그래도 연습 덕을 꽤 본 타이밍도 몇 번이나 있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생긴 표정도 아니었다. 성격이 변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니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 보면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는 나를 느끼고 화들짝 놀라곤 했다. 우픈 사실은 나는 미소라고 지어 보인 건데 누군가는 섬뜩하게 느끼고 무서워했다는 거다.
오히려 나를 슬슬 피하는 눈빛을 보인 친구도 있었다. 미소는 나한테 잘 안 맞는 건가? 고민이 깊어지는 찰나 눈에 띈 누군가가 있었다. 바로 나쁜 남자 컨셉의 형이었다. 그 형은 정말 편해 보였다. 마음대로 나쁜 말도 하고 욕도 하고 배려도 안 하고 눈치는커녕 못됐다는 소리를 들을 만한 행동을 하면서도 일명 자학 개구로 인기 절정을 누리고 있었다. 아, 바로 저거야. 나도 저 형처럼 나쁜 사람, 나쁜 남자에 도전하는 게 언제나 미소 짓기 도전보다는 훨씬 할만해 보였다. 그래, 결심했어. 나도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도 정말 유머러스한 사람이 돼보자고. 그날부터 그 형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관찰하려고 애썼다. 대학 캠퍼스를 누비며 여자친구도 만들고 팔짱 끼고 다니며 떨어지는 벚꽃도 맞아볼 수 있다면 내가 못할 게 무엇냐. 후배들에게 둘러싸여 내 말 한마디 놓칠세라 깔깔 웃어대며 주말이면 선배, 저랑 과제 같이 하실래요? 라는 러브콜도 원 없이 받을 수 있다면야. 나쁜 남자 컨셉 잘 배워서 나도 인기남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관찰하고 따라하고 또 관찰하고 따라하기를 그리도 열심히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가깝게 지내던 여사친이 이렇게 말했다. 너 요즘 왜 그러는 거야? 집에 뭐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면 일부러 그러는 거야, 혹시? 이유는 모르겠지만 너 그런 거 굉장히 별로인 거 아니? 그리고 너랑 어울리는 행동도 아니야. 왜 그래? 너답지 않게. 도대체 이유가 뭐야? 정말 충격받았다. 크게 주눅 들었다. 집으로 가서 다시 거울 앞에 섰다. 그날따라 유독 거울 속에 나는 더 어색해 보였다. 원래 무표정하고 무뚝뚝해 보이던 얼굴이 미소 띄어보겠다고 하다가 태생이도 안 맞는 나쁜 놈 흉내를 너무 열심히 해보려던 탓인가 얼굴도 죽상으로 보였다. 눈썹도 좀 어색하게 자라고 있는 것 같고 눈, 코, 입 모두 이상해 보였다. 그래서 매우 속상했다. 이 시절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는 그런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맞장구 쳐준다. 그렇게 해봤으니까 나답지 않은 행동일랑 하지 않게 됐을 테니 약이라고. 뭐 틀린 말은 아니다. 한데 약간 비틀어서 생각해보면 그게 경험이 돼서 나에게 약이 됐다기보다는 내가 나한테 만족하는 법을 몰랐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됐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다. 도전은 멋있고 간지나는 단어다. 하지만 뭐든 도전하면 다 좋은 걸까? 실패해도 도전했으니까 더 좋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것 같다. 어쩌면 너무 이런저런 철학이나 정보에 세뇌당해서 나에게 맞지도 않는 일에 도전이라고 외치고는 자신을 몰아넣고 궁지에 빠질 일을 너무 구별 없이 실행해 온 건 아닐까. 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은 무조건 좋아라는 생각을 좀 가려 쓰거나 아껴 썼으면 좋겠다. 매번 도전은
좋은 것도 아니지만 새로운이라는 단어를 앞에 갖다 넣는다고 좋은 것만도 아니란 걸 생각해 보면 좋겠다. 도전에는 잃는 게 필수적으로 많다. 무리하게 많은 걸 잃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달콤하고 멋지고 해야 하고 하면 좋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사용되는 중이다. 도전하고 이뤘을 때 얻는 성취가 정말 크고 좋으니까 취해버리는 면도 적지 않다. 그러나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것은 또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대략 이런 것들이라도 말이다. 도전의 방향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오로지 무리한 실험에만 계속 머무는 거 아닌가? 도전 과정 동안 내가 잃은 것의 가치는 회복될 수 있는 것들인가? 무작정 달리고 나서 후회하지 말자. 조금 덜 도전해도 괜찮을 것 같다. 나를 몽땅 내버려야 하는 도전을 할 바에는. 똑똑하게 도전해 성공해내는 7가지 방법. 1. 도전을 하는 이유를 명확히 정하고 시작한다. 2. 나와 맞는 방향인지 신중하게 점검한다. 3. 무모함, 안됨. 최소한의 준비를 한 뒤 도전한다. 4. 과정에서 즐거움과 성장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5. 예측 불가능한 변화 속에서도 나다움을 유지한다. 6. 주변의 피드백을 객관적으로 수용한다. 감정 대응은 안됨. 7. 실패에서도 배울 것이 많은 도전을 선택한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지 말아요, 우리. 아, 언제쯤 후회 좀 안 할 수 있을까? 인생은 늘 후회의 연속이고 실수의 강 같다. 얼마 전 학창 시절부터 친했던 한 친구와 연락을 끊었다. 미모의 어떤 여성과도 연락을 끊었으며 그녀가 속한 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이랬다. 이 친구는 싱글이다. 결혼을 안 한 건 아니고 못했다. 이 친구는 외모 지상주의다. 한데 본인은 그 외모 지상주의 기준으로 F 정도 된다. 예쁜 여자를 매우 좋아하지만 정작 본인은 외모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래도 아주 성실한 면이 있어서 끝없이 소개팅하고 주변 사람들을 닥달해서라도 자기 짝을 찾는데 아주 열심이다. 나는 최대한 이 친구의 소개팅 후속담을 흘려듣는다. 자칫 진지하게 듣다가는 야, 네 외모를 좀 생각해. 예쁜 여자들이 널 왜 만나겠냐? 하고 욱하고 속에 있는 말이 튀어나올지 몰라서 해둔 안전장치다. 그날도 친구는 매번 빗나간 소개팅 사연에 이런저런 불만을 늘어놨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다 별로일 수 있지? 예쁘면 꼭 하자가 있어. 심지어 얼마 전에 만난 여자는 술, 커피, 우유, 고기를 못 먹는데 도대체 그럼 뭘 먹고 산다는 거야? 나 원참.
내가 찾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진리를 이 친구는 들어보지 못한 걸까? 스스로 그런 사람이 돼 있어야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걸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걸까? 그때였다. 안녕하세요. 하필 그 카페에 내가 참석 중인 어느 모임 멤버 한 분이 계셨고 하필 여자분이었으며 하필 정말 미인이었다. 아찔했다. 이 다음에 오게 될 상황이 머리에 선명하게 그려졌으므로 아니나 다를까 여자분이 나간 다음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누구야? 몇 살이야? 싱글이야? 직업은? 집이 어딘데? 그 모임에서 자주 만나? 이렇게 질문이 이어지다 기어코 나를 들들 볶았다. 그녀와 소개팅 자리를 만들라는 여기서부터 문제였다. 하면 안 될 대답을 하고 말았다. 그래 알았어. 한번 물어볼게. 그 자리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할 명분이 부족했으니 별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녀를 알면 얼마나 알며 난 또 이 녀석을 또 얼마나 잘 아는가. 하는 수 없이 매 순간 조여오는 그 친구의 압박에 난 다음 모임에서 두 사람의 소개팅을 주선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났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여자분은 아주 고상하게 가치관이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친구였다. 친구는 미모의 그 여성에게 푹 빠져버린 것이다. 아, 단칼에 거절했어야 했는데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었다. 여성분은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이미 내게 밝혔는데 친구는 나를 장기 말쯤으로 여겼다. 중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는 요구도 많았고 다시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끝없이 해댔다. 난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피곤했다. 스트레스가 쌓였다. 중간에서 적당히 할 수 있는 거짓말을 짜내려고 머리를 쥐어 뜯었다. 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현타가 왔다. 두 사람 모두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혼자 끙끙거리고 있는 내가 너무 한심했다. 다른 일에 투자해도 모자랄 시간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니.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내 오랜 습성이 나도 모르게 또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보였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두 사람 모두에게 연락을 끊는 거였다. 친구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다. 내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한데 최근에 생각이 좀 바뀌었다. 누군가 내게 해준 이 말 때문이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 나쁜 놈이 되라는 뜻은 전혀 아니야. 그래서 알았다. 내가 스스로 나쁜 놈이 돼가고 있었다는 걸. 난 둘 사이에서 빠져나오려던 거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쁜 놈까지 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내 행동은 두 사람에게 전혀 이득되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지. 버티기 힘들고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내린 행동이긴 했지만 그게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드는 것에 불과했다는 걸 알았다. 왜 선택지가 없다고 느꼈을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됐을 텐데. 친구야 상처받겠지만 이참에
알 건 알게 될 수도 있어서 좋았을 거고, 또 내가 굳이 나서서 그 이상의 어떤 말을 덧붙일 필요도 없던 거였는데,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건 그의 몫인데, 난 친구니까 힘들어하면 다독이거나 위로해 주면 되는 것을. 아, 삶은 정말 매번 후회의 연속이다. 매번 겪고 나서야 배운다. 배우지 않고 그냥 좀 공짜로 알면 안 되나?